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편도체 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중추이고, 이 감정, 즉 상대방과 대립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갈 때 그 편도체가 켜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가 반대 의견을 펼칠 때는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그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방해를 하게 만들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미리 내가 해소시켜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게 다음에 편도체 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는 공감에 있는 건데, 이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안 아니면은 공포를 나의 말 한마디로 꺼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화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어떤 이야기 했을 때 그렇구나, 아니면 우리가 TV에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준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즉 불쾌감이나 불안, 걱정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달래준다는 개념이 편도체를, 상대방이 활성화된 편도체를 내가 꺼준다라는 거죠. 어르고 달래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언급과 반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편도체가, 즉 불쾌감이나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일단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시켜주고 달래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연습은 기존에 내가 평소에 이랬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왔을 때 이러한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 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진 아이의 상황에서 보통은 괜찮아,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괜찮아, 일어나라는 개념이 남이 보니까 부끄럽다, 아니면은 사실 넘어진 아이 입장에서는 아픈 거죠. 아픈데 괜찮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안,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 더 나은 표현은 놀랬지? 아프지 않아? 아프지? 라고 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을 지금 감정을 우선 달래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싸한 다음에 추가적인 언급, 좀 쉬었다 갈까?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서 늦은 상황입니다.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늦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도착한 이제 약속 장소에서 나 버스 때문에 늦었어. 아니면 뭘 10분 늦은 것 같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즉 내가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기존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면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화 많이 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이 뭔가 중요한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른 여러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보다 일관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약속에서 늦은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죠. 시험에 못 봐서 우는 자녀를 두고서 이제 시험 못 보는 거에 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 벼락치기를 한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야, 네가 평소에 한 게 그런 거지, 아니면 너 벼락치기 했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비난과 판단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지만, 시험을 못 봐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해야 될 일은 시험을 못 봐서 우는 거에 대한 속상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속상하지만 너도 참 속상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재활용 관련 포스터에서는 꼭 재활용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재활용 관련 포스터이기 때문에 재활용해달라는 건 맞지만 재활용이 귀찮잖아요. 그쵸? 그걸 막상 버리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건데 귀찮은 것을 인정해주는 거죠. 우선. 그래서 귀찮으시겠지만 하면은 뭔가 나에게 내가 공감을 받는 느낌이라는 거죠. 귀찮으시겠지만 지구를 위해서 재활용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주차장이 없는 식당에서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아, 뭐 이렇게 뭐 비싼 돈 주고 먹는데 주차장도 없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쓸 때 공간이 협소하지만 아니면 전용 주차장이 없지만 그 특유의 아늑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경력 전무한 구직인 즉 이때까지 전업주부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면접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이력서를 봤더니 아무런 경력사항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전업주부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불안,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 되나? 라는 불안과 걱정이 이제 엄습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먼저 달래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일단 제가 직장 경험에선 전무하여서 우려하실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을 편도체 반응에 대해서 일단 공감해 준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이 키우며 쌓은 인간관계, 소통 등 인간적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을 것을 먼저 공감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전을 야기시킬 만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팁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시에 내가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뭐 키 크신 분은 그쪽밖에 없는데 그쪽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불편함에 나 도와주기 싫은데 라는 편도체 반응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상대방이 흔쾌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준다는 것. 마지막으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단점, 장점으로 상대방을 안도시킨다. 이렇게 해서 편도체 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